네, 반갑습니다. 불굴입니다. 제가 최근 한 2주 사이에 동영상을 7개, 8개 정도 찍었습니다. 주로 6개까지는 동의서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어제 그제 2개의 동영상은 지난해 10월 27일 날 그 주민 설명회 앞두고 LH와 합의했던 사항들, 사업 진행 순서에 대해서 합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당초 LH와도 그렇고 LH와의 합의도 그렇고 2021년 5월 당시에, 그리고 지난해 10월 27일 전까지도 그렇고 대다수 신길 일구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절차는 주민대표 이후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사업 시행자 시기를 주민대표 설립 이후에 지정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지정한다는 의미는 지금 체크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그 동의서 체크 안 됐다 그러는데 그때 체크한다는 의미예요. 주민대표 설립 이후.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사실은. 자, 그런데 10월 27일 날 제가 이 앞번 동영상에서 LH하고 전격 합의를 해서 지정 문제를 고시는 나중에 하더라도, 고시는 주민대표 설립 이후에 하더라도 지정만큼은 그러면 너희네들이 원하는 대로 지정고시 이후에 해줄게 라고 해준 겁니다. 지정고시 이후에. 지정고시 이후에 체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 지정고시가 되려면 앞으로도 빨라야 6개월입니다. 빨라야지.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지정고시를 이후에, 정규 지정고시 이후에 체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체크할 기회가 사라져버렸어요. 동의서가 다 파기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좀 혼돈이 지속되고, 과연 우리가 향후에 신규 1구역이 나갈 방향, 좀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물론 단톡방이 4개나 되다 보니까 거기서 뭐 하루에도 수차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영하시는 분들은 민영한 대로, 또 공고한다는 분은 공고한 대로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뭐 하는데, 저도 그 논쟁에 끼들어서 여러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뭐 사실관계 위주로, 법리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파인데, 오늘 이제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어제 그 뉴스가 크게 터졌어요. 오늘 뭐 다 보셨겠지만은 LH가 그 철근 없는 아파트, 무철근, 그러니까 소위 요새 이제 유행 용어로 순살 아파트라고 그러죠. 철근이 없는 순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쪽에. 그래서 그 아파트가 인천 검단 쪽에서 일전에 나와가지고 크게 뉴스가 됐었는데 무너지고 해서, 인천 검단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 쪽에 해가지고 전국에 걸쳐서 15군데 에서 이런 현상이 또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로 또 조사가 더 나올 수 있을 여지가 충분한데, 여하튼간에 이 15곳이라는 곳에서 LH가 지금 부실공사를 한 게 여실히 드러났어요. 참고적으로 이 15곳은 거의 다 임대아파트예요, 말하자면. 지금 아까도 무슨 단톡방에서 우리 김모 씨가 그냥 뭐 참 희한한 분인데 자꾸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혼자서 독단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러는데, 15곳 아파트인지는 LH가 발주자로서 LH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입찰해가지고. 우리 재개발자는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한 게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LH가 선정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가를 두고 이제 보통 이제 입찰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예가에 맞춰서 이제 당첨된 업체, 입찰 선정된 업체가 지금 시공사들이 이제 시공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그게 다 임대 아파트죠, 거의 다. 근데 이런 곳에서 무려 이제 15곳이 안 되는 해서 지금 이 부실공 공사 확인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난리가 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었고, 대통령도 오늘 오후에 긴급 지시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특별 조사를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LH에서는 이 사태를 막으려고 하는데 아무튼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라서 다들 걱정이 큽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신규 1구역은 이 문제로 인해서, LH의 이 부실공사 문제로 인해서 어떤 타격을 받을 것인지,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우리 공공 민영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한심한 것은 지금 LH 이번에 그 쿠데타 일으키신 분들, 그런 분들은 LH의 입장을 막연히 옹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H의 딸랑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럴 때에서 LH의
질타를 가하고, 뭔가 그 회초리를 들고 해야지. LH가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대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장이 사과하고 관련 부처의 원희룡 장관이 사과하고 있는 마당에, LH가 이번 사고가 터졌으니까 다음에는 안 터질 거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분노를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LH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관계는 전략적 제휴 관계입니다. 우리 신규 1구역 주민들의 재산을 갖고 땅과 건축물 갖고 땅을 갖고 사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LH는 반드시 우리 주민들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사업 시행자 이전까지, 지역 이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렇게 LH 딸라기 노릇을 하고 LH 추종자 노릇을 하면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는 삽살게 될 거 아니에요? 삽살게? 제가 좀 심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뭐 명약 관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또 뻔한 거 아니에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과연 그렇다 그러면 자, 이번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 이제 여파가 어디까지 커질 것인가라는 것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이 공공재개발, 특히 LH가 사업 시행자로 추진하는 사업지 같은 경우는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민도가 높죠. 딴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그래서 LH가 공공으로 이렇게 공공재개발 사업하는 12곳, 우리 공공재개발 후보 12곳도 있고 또 좀 신규 1구역처럼 도시복합사업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여하튼간에 LH가라는 딱지가 붙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지역은 전반적으로 그 가격이 하향 추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리고 여러분 뭐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은 무슨 시장, 소위 말해서 부동산 시장이건 자본시장이건 뭐 금융시장이건 무슨 시장이간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가격이 오른 겁니다.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많아버리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죠.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가격도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이런 추세에서는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왜? LH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폭망하게 생겼고 실입주자들이 지금 겁이 나서 지금 살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와 있는데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그게 실수요자가 됐든 아니면 투기적 수요자가 됐든 여러분 같으면 투자하겠습니까? 그런 아파트, 이 공공재개발을 하는 아파트는 LH가 발주하는 아파트고 LH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아파트인데 향후 자산 가치를 다 볼 거 아니에요? 내가 입주할 당시에 분양가 그리고 플러스 그 위에 이제 피가 얼마 붙을 것인가 이걸 볼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고 하니까 당장에 물론 지어진 시점도 중요하지만 그 전 시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통 그 피가 이제 붙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산 가치는 한꺼번에 푹 뛰는 게 아닙니다. 절차에 따라서 하나의 단계가 완성되면 그에 따라서 피가 붙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투자자가 붙을 리가 만무하다. 왜? 이런 사태로 인해서 향후의 자산 가치에 대해서 아주 주식하고 똑같은 거죠, 말하자면. 주식도 향후에 발생한 그에 대해서 미리 선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전망치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LH가 사업 시행하는 아파트는 LH는 시공사 아니니까 어차피 시행사밖에 할 수 없어요. 발주자라. 그래서 이렇게 그 이미지가 훼손돼서 여하튼간에 그 부실공사를 일어난 이미지, 그 이미지로 해서 매수세가 아예 실종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지금 소위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세대수 기준으로 해서 약 31% 정도가 그 임대 포션입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요새 논란이 있었던 지분적 주택이 이제 또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지분적 주택이 과연 몇 세대가 이제 공급될지는 향후에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여하튼간에 상당수의 신규 1구역 내 주민들, 집이 한 채밖에 없는 분, 또 자산 가치가 떨어진 분들, 그리고 정부 지정 기준 이내 2년 이상 살았던 분들, 뭐 이런 분들 위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서민층을 상대로 해서 말하자면 그 지분적 주택이 공급이 될 건데 그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임대 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 수가.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임대 아파트를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임대의 고품격화를 선언했습니다. 임대의 고품격화. 그 말은 뭐 언뜻 들으면 좋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임대자 입장에서는 좋죠. 그렇죠. 임차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는 사는 집이 싸구려가 아니고 자재가 싸구려가 아니고 비싼 거 고급 반을 쓰겠다는 거고 평형대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번에 32평형 84조 말하자면 84평방미터 그러니까 그 32평형 내지 34평형을 그 임대도 공급하겠다라는 게 어떤 서울시의 공식적 입장이고 우리 신규 1구역 사업 설명에서도 상당수의 아파트 물량을 임대로 공급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그 비용을. 자, 임대에 대한 비용,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비용은 누가 들어가냐면 결국은 토지동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그 비용 부담하는 거예요. 고품격을 한다는 얘기는, 고품격을 한다는 얘기는 고품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여러분들이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의 뭐가 늘어난다?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분담금 늘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아파트, 임대 아파트의 고품격이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누구 몫이다? 결국은 토지등 소유자의 몫이다. 토지등 소유자의 몫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결국은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 아니고 전체적인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근데 자 이런 지금 상황에서 임대 포션도 많고 임대 품격 올린답시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 저희가 알다시피 소셜 믹스를 하잖아요. 참고로 소셜 믹스라는 게 이제 임대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은 단지 내 같은 동네가 이제 섞이는 거죠. 주로 이제 저층이나들 쪽에 이제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하튼간 섞이기 때문에 이게 자재를 어떻게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죠? 뭐 일부 자재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한 단지에 같은 고품격 단지를 쓰다 보니까 그 비용은 결국은 다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의 몫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분담금은 늘어나는 거고 문제는 이 분담금이 늘어나다 보면 솔직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580여 토지등 소유자 중에서 나중까지 끝까지 가서 10년 뒤에, 그냥 10년 잡고, 10년 뒤에 입주를 잡고, 그때까지 버티면서 뭐 입주하려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타 사정에 의해서, 뭐 이사 가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뭐 그런 분도 계셔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때 이사 가려고 하면 피가 좀 붙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기 때문에, 매매 자체도 힘든 현실이지만은,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계속 이제 풀려고 그래요. 여하튼 간에. 정부에서도 풀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렸다 손치더라도 공공이라는 이 틀 속에, LH 시행이라는 이 틀 속에 있으면 뭐가 없어요? 매수세가 없는 거예요. 투자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는 왜 투자를 하겠어요? 향후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 이익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을 투자하고 빌라를 샀다. 그러면 이것은 8억, 9억, 10억이 될 거라는 기대 가치를 안고 투자하는 거지. 그 정체되어 있다면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투자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 투자 가치가 전망이 있다 없다? 지금 이런 사태, LH 이런 사태,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런 사태로 해서 전국적 뉴스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미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왜? 국민적 인식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번 그 LH공사, 이 부실공사 사태는 우리 신기 1구역 같이 공공재개발, 내지는 도심복합사발 이런 데는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왜 기업에서 좋은 걸 홍보하고 자기들 브랜드를 높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일전에 광주에서 그 아이파크 뭐 무너져가지고 사건 났지 않습니까? 그 뒤로 아이파크가 아예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지를 않아. 찾지를 않아. 수요가 없어. 결국 우리도 아파트를 팔려고 또 아파트가 파는 것은 뒷문제고 그 전이라도 혹시라도 내가 피를 붙이고 나가려고 그러면 이게 상당수 이게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가 있어야 되고 수요가 있어야 돼. 수요.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찾는 사람, 매수세가 사라진다, 실종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겠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계속 임대 포션은 늘어나서 임대 포션은 늘어났지, 임대 포션은 늘어났다, 분담금 늘어나지, 분담금 늘어난 거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지. 여러모로 지금 뭐 악재가 이렇게 겹치는 겁니다. 겹치면서 그게 악순환 구조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요새 지금 뭐 공공이냐 민간이냐 해가지고 여러모로 문제가 심각하고 뭐 논란이 뭐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 우리가 민영을 선택했을 때 그게 최선이냐 뭐 여러 속도 면에서는 물론 이제 공공에서 좀 빠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런 사업성 면에서는 훨씬 더 뒤처진다 민영이 앞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화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임대를 짓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그 이미지 자체 아까 말한 LH라는 이미지 자체를 띄내는 거예요. 그래서 LH 자체가 띄내면 될수록 브랜드 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에 당연히 향후에 미래 자산 가치 기대되는 자산 가치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자가 몰리고 투자가 몰리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은 상식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신속성과는 별개로 적어도 사업성 면에서는 민영역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LH라는 딱지를 띄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향후 신규 유경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결해야 될 문제, 가령 신속성 문제 있죠. 사업 신속성, 어떤 게 더 빠르냐 이런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단합해서 가느냐 이런 문제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 저는 민간도 아니고 공공도 아닙니다. 사실은 능력이 따지면 제가 최근에 단톡방 이름을 신규 1구역 미래를 위한 전진이라는 방을 바꾼 이유 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 1구역은 민간으로 할 수도 없고 공공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뭔가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 민간 공공을 떠나서 설명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